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에 해당하는 내용,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에 대한 정의, 지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첫 번째 내용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예전에 저희가 배운 것이 거듭 제곱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듭 제곱은요, 같은 것을 여러 번 곱한 모습, 여러 번 곱한 모습 혹은 여러 번 곱한 것이라고 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숫자 5를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를 곱했어요. 이런 게 거듭 제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고치는 것이 바로 5의 4제곱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에 해당하는 이 자리를 갖다가 지수라 하고 숫자 5를 밑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A를 3번 곱해라. 이렇게.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3번 곱해준 이 모습이 이렇게 생긴 모습이 거듭 제곱의 모습이고요. 요거를 간단히 고치려고 하는 것이 A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 있는 3이 지수인데 특별하게 밑의 모양이 문자이면 이거는 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래다가 글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수 곱해진 숫자 개수 차수 곱해진 문자 개수입니다. 그래서 요 말에 뭐 똑같은 말이긴 한데 조금 다른 것은 숫자를 곱했느냐 문자를 곱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용어를 달리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를 이렇게 2번 곱해 놓으면 x의 제곱이라 하고 요걸 저희가 2차식 혹은 뭐 2차 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럼 x 곱하기 y 곱하기 z 이 상황에서는 문자가 3개 곱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차식 혹은 3차 항 뭐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때 혹은 지금 저희 이제 수원을 배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원을 배우기 이전에는 이렇게 개수에 대한 내용으로 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등학교 때 지수에는 이 지수 자리에다가 꼭 개수가 아닌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먼저 그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지수 규칙,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규칙, 법칙, 법칙이라고 할게요. 지수 법칙입니다. 총 3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지수끼리 덧셈하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 같은 경우 이게 전체가 5개거든요. 이걸 좀 길게 쓰자면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5. 그러니까 A의 5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숫자가 아닌 일반적인 모습으로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A의 m 더하기 A라고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하죠. 물론 이제 밑에 A가 양수거나 음수일 때 좀 다르긴 하긴 하지만 일단 우리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지수에 관련된 내용만 살펴볼게요.
다음에 두 번째는 지수끼리 곱셈을 좀 해보세요. 지수끼리 곱셈. a의 세제곱의 전체 제곱인 경우에는 a 3개 이런 것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a의 6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다. a의 m제곱 전체의 n제곱은 a의 m 곱하기 n 이렇게 하면 외우기 편하겠다. 세 번째는 지수끼리 뺄셈입니다. 뺄셈. 지수끼리 뺄셈은 총 3가지가 나타나요. 왜냐면 큰 수 빼기 작은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a의 7제곱 나누기 a의 4제곱 같은 경우 저희가 이거를 분수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a의 세제곱을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a의 4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은 이건 숫자 1이죠. 여기서 a의 4제곱 나누기 a의 7제곱은 a의 7제곱분의 a의 4제곱이기 때문에 a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에서 여기 첫 번째 경우에서 보니까 여기 3이 7 빼기 4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지수끼리 뺄셈을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지수법칙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수법칙 3가지 중에서 이제 이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가 만약에 a의 4제곱 빼기 4제곱으로 계산하면은 a의 0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a의 0제곱은 1로 약속을 하자라고 이렇게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0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수의 의미가 아니에요. 개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도 뺄셈으로 하자면은 a의 4제곱에서 빼기 7제곱이니까 a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지수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a의 마이너스 3제곱인 것과 a의 세제곱분의 1은 같은 거로구나. 이걸 역수하라는 거로구나 라고 이렇게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럼 마찬가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 개수의 의미가 아니고 새롭게 등장하는 명령어 같은 거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건데 다시 한번 써봐서 지수끼리 더하고 지수끼리 곱하고 지수끼리 뺄셈을 했는데 신기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는 곱해진 개수라고 그랬는데 0이 나오고 마이너스 3이 나오면 개수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어떡하지? 그럼 이건 사용하지 말까 하다가 아니다. 이제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거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는 지수에다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개수라는 의미에다가 이런 약속을 더할게 라고 배우는 것이 수원에서 배우시는 지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는 지수 확장이라고 나올 건데요. 이제는 지수의 의미라고 저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의미. 그러니까
밑이 있고 현재 여기 자리가 지수잖아요. 그러면 이 지수 자리에 어떤 수를 사용했느냐, 자연수를 사용했느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곱해진 개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4제곱이다 라고,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A를 4개를 곱했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0, 제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약속이에요. A의 0제곱은 무조건 1이야 라고 하자라는 약속입니다. 이건 이제 위에서 했던 것처럼 지수의 규칙을 설명을 하면, 지수의 법칙대로 설명을 하자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음수가 사용이 되면 역수로 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A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러면 이런 마이너스 기호 때문에 이거는 A의 세제곱분의 1이야 라고 뒤집으라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리수를 사용해요. 아직 뜻은 안 적어드리겠습니다. A의 3분의 2제곱 이런 내용.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무리수를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입니다. 그래서 사용은 가능해요. 즉 A의 루트 세제곱 이렇게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용은 가능하고요. 유리수가 나오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말 거듭 제곱 근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써드리고 거듭 제곱 근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요 3의 루트 A의 제곱에 대한 의미가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듭 제곱근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이렇게 해서 지수에 단순히 자연수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0이라는 숫자, 음수, 기호, 유리수, 무리수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구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원의 첫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의미를 이렇게 일단은 들어를 두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수의 법칙이 있는데 지수끼리는 이렇게 덧셈, 곱셈, 뺄셈이 가능하구나 하는 요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알려드릴게요.